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진짜 출근하는 건 아니고 출장이 있어서 현재 공항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차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기아의 5번째 순수 전기차 EV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EV5는 기아 EV 전기차 라인업에서 세 번째로 출시된 SUV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암이라고 볼 수 있는 EV9이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EV3, 그리고 그 사이를 메꿔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EV5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V5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말고요, 전기차만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는 선택지가 뻔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기아 라인업 중에서 EV9은 솔직히 너무 크고 너무 비싸. 거의 뭐 돈 1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다고 EV3를 사기에는 뭔가 좀 약간 작다. 공간도 뭐 넓게 나오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 큰 장성한 자녀가 있는 집안인데 뭐 4가족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은 EV3는 그러니까 타는데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막 짐 싣고 막 시골 갔을 때에는 살짝의 테트리스가 필요하다인 거죠. 그래서 그 중간급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했던 게 바로 제가 타고 있는 EV5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기본 트림, 이게 트림이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GT 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핸들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조금 달라요. 대신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EV5 기본 트림은 4,800만원대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뭐다? 바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5,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 100%, 100% 다 나오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과 국고 보조금 다 포함했을 때 한 619만원, 6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을 구매했을 때 실구매가는 4,200만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아 EV, 특히 SUV 라인업에서는 그 중간 포지션이니까 뭐 가격을 그렇게 했겠구나 싶은데, 이 EV5를 기다린 많은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1년 전쯤인가 1, 2년 전쯤에 중국에서 EV5가 먼저 선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한화 한 2천만 원 후반대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중국도 물론 뭐 보조금 뭐 그런 거 다 포함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치에 얘가 전장만 봤을 때는 EV6 아이오닉 5보다 좁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전폭과 전고가 길고 높고 크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압도적으로 EV5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저나 뭐 차 크게 했을 때는 EV5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크기에 솔직히 디자인은 너무 이제 주관적인 거라서 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디자인 뭐 나쁘지 않아. 뭐 유행도 막 탈 것 같긴 하지만 뭐 크게 탈 것 같진 않기도 하고, 뭐 무난한 것 같기도 하면서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옵션도 되게 뭐가 많아요. 확실히 최근에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이 가격대에 2천만 원 후반이야. 이러면 나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저도 내연기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기변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얘를 2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실구매가가 4천만 원 초반인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중국형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출시되는 EV5는 그냥 껍데기만 똑같은 거지, 이제 내장이라고 하죠. 장기는 싹 다 다릅니다. 중국형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EV5는 NCM 3원계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얘가 지금 81.4kW 들어가요. 그래서 당연히 원가적으로 봤을 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저렴합니다.
원래 3원계 배터리가 비싸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시장용이 좀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왜냐면 얘가 지금 한국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기아차 노조부터 해가지고 그분들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려면은 얘를 2천만 원대에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아 EV 시리즈에 얘 바로 아래에는 EV4가 있고 얘 바로 위에는 EV6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전 기본 가격을 봤을 때 EV4는 4천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고 EV6는 5천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EV5는 그 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인 4,50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이 되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은 4,800만 원부터죠. 반올림하면 4,900입니다. 그리고 중국형 EV5 옵션을 봤을 때 구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하는 EV5는 어쨌든 간에 이제 보급화를 위해서 옵션의 차이를 뒀습니다. 가령 팰리세이드 9인승 아시죠? 제가 작년인가 리뷰를 했었는데 이 중앙에 벤치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좁아서 사람이 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벤치 시트 때문에 뭐 이런 플로팅 타입의 콘솔이라든지 실내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애매해집니다. 여기에 뭐 주행 보조 옵션이라든지 에이다스라든지 또 주행감 퀄리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형을 타보진 않았지만 시승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똑같은 차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승차감부터 NVH, 주행감, 출력 등등 기타 등등 다른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뭐 배터리 다른 거 들어가 있고 뭐 인건비 있고 뭐 옵션 차등 있고 뭐 주행감을 한국형을 더 신경 썼다라고 하긴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조사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까지는 빙의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홍보팀 김홍씨입니다. 이 느낌으로 대변을 한 거고 다시 저 신내림한 것 같은데 다시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거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내가 내돈내산하면서 그거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인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차량을 진짜 뭐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차 비싸잖아요. 특히 전기차는 더 비쌉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구매를 해야 될까? 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게 이제 기아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기차의 보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혹은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CATL4의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포르쉐를 포함해서 수입차 뭐 되게 억대로 호가하는 수입 브랜드 있잖아요. 수입 브랜드가 전기차를 만들 때 CATL4의 배터리를 탑재를 많이 합니다. 마침 또 지금 저 포르쉐 행사 있어서 제주도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포르쉐 전기차도 뭐 타이칸부터 해가지고 뭐 가장 최근에 시승했었던 뭐 마칸 일렉트릭 이런 것도 다 CATL4 중국산 배터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가 LFP가 아니고 NCM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긴 하지만 이제 배터리의 최고봉은 뭐다? SK온의 9만만 배터리다. 걔는 진짜 에너지 밀도가 미쳐버렸어요. 아무튼 걔는 비싸서 그런지 CATL4의 811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3원계고 NCM이고 어쨌든 간에 중국산 배터리 아니냐 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요 기아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EV3, EV4는 HLI 그린파워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걔는 이제 중국산은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랑 현대차가 합작을 해서 만든 배터리 회사예요. 거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EV5는 세일즈에 살짝 아쉬움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급화를 위해서 만든 차량이에요. 그래서 기아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보급화를 위한 전기차라고 합니다. 근데 보급화는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퀄리티도 좋아야 되는데 가격도 괜찮아야 돼요. 근데 얘는 퀄리티는 뭐 괜찮아. 근데 실제로 타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퀄리티 대비 가격이 아쉽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아쉬움이 계속 묻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요 기아의 EV5를 타고 데일리카처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외에
이 주행감에 있어서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C 세그먼트, 준준형 SUV에 속합니다. 동급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 현대의 아이오닉 5, 또 같은 집안의 EV6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 둘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주행감이 훨씬 고급스러워요.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속이라든지 시속 80km 미만에서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80km 이상에서는 아이오닉 5나 EV6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디자인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전기차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 저항 개수가 달라집니다. 공기 저항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뭐 풍절음이라든지 실내 NVH에 있어서 관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보다 전비와 주행가는 거리 차이가 난다 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타고 있는 EV5는 81.4kW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460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60 살짝 애매하죠.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을 타보면은 만족감은 있는데, 야, 그래서 너 이거 살 거야? 네 돈 내산 할 거야? 네 돈 내산? 내 돈 내산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구매가가 4,200인 거지, 거기 뭐 취등록세 내고 뭐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내면은 보통은 한 300 정도 붙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러면 4,200이니까 2, 3, 4, 5, 4,500이다. 4,500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나는 진짜 때려 죽어도 전기차를 사야 돼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왜냐면 내연기관도 아직 있어요. 가솔린, 뭐 디젤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500이다 하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진짜 나는 전기차를 꼭 사야 된다가 아니면은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홍시카 초반에 이 시승기를 뭐 주행감, 뭐 코너링 어쩌고 저쩌고 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다음에 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중간에 없앴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홍씨가 리뷰를 해. 근데 안 살 거예요 하면은 기분이 조금 나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파트를 없앴습니다. 근데 그 파트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래서 기아의 EV5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웃기다. EV5 미안해. 그래서 앞으로 이 출퇴근길 영상은 이 홍시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이제 구독자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홍시 스코어를 만들어서 얘는 뭐 데일리로 탔을 때 어떤지, 주행감 어떤지, 요런 거를 별점을 매기는 거예요.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해. 그냥 비상등을 켜면은 다 여기 주차장이 되네요. 이 동네는 신기하다. 그래서 EV5를 데일리카로 사용했을 때의 운용성은 별 5점 만점 중에 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행감, 뭐 실내 공간, 주행성 다 만족스러운데 충전. 저는 집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400V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10%에서 80%까지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9반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에서 80%까지 18분 걸리거든요. 18분과 30분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별점을 5점을 줄여다가 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성은 별 5점 만점 중에 별
두 개를 주고 싶습니다. 두 개. 왜냐면은 얘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로 탔을 때 편안한 이 하체 감각을 세팅하기 위해서 되게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동급 수입차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의 모델 Y와 비교했을 때에도 신형 주니퍼랑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폭신폭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조양이라든지 급코너링을 한다든지 그러한 주행을 했을 때 이 하체 밸런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날렵하지가 않습니다. 날렵하지가 않고 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노면의 추동성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별 2개를 줬고, 가격,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별 2개를 주고 싶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별 2개를 줄게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의 활용성은 별 5점 만점 중에 그래도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이 진짜 넓어요.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얘가 풀 폴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열을 폴딩했을 때 다른 SUV들은 완전한 180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트렁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2열을 폴딩하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있습니다.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 상태로 자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주 좀 쑤셔가지고 없던 디스크도 생길 정도로 허리가 진짜 아파집니다. 근데 EB5는 그냥 180도, 제가 이거 본편 시승기 때 보여드렸거든요. 180도로 폴딩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남는 공간이 아예 없게 폴딩이 되니까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지, 캠핑 갔을 때 짐 가득 실을 수 있고, 또 차박도 할 수 있고, 공간도 넓고, 또 옵션의 상태가 제 기준에는 나름 풍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시트백 테이블도 있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부터 해가지고 안쪽에 수납 공간, 뭐 충전, 열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형은 여기 2열 콘솔 뒤쪽에 서랍을 딱 열면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추가해야지 넣어주는데 냉장고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차박이나 차크닉을 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은 옵션이더라고요. 근데 한국형 EB5는 뭐 공짜로 주는 걸 바라지도 않아. 다 뭐 옵션 장사인데. 근데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빼버렸어요. 요게 살짝 괘씸한 거죠.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어줬다. 이거 지들 귀찮아서 안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집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격대를 어느 정도 러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EB5가 덩치가 은근하게 크거든요. 각져서 그런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거든요. 이 디지털 키를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차가 크면 클수록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너무 귀해요. 진짜 이거 있으면은 막 땅굴에서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요즘 기아 시승차들을 받으면 이렇게 막 스페어 키부터 해가지고 뭐가 막 너무 주렁주렁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막 들고 다니면 이거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키요 이랬어요. 차키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이를 지금 켜뒀는데 얘가 심포니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EB5에 들어가는 모든 사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깜빡이도 소리 좀 다르죠. 원래는 약간 이렇게 딱딱딱딱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꼴깍꼴깍 이런 소리예요. 이외에도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 기아, 헤이 기아, 말을 안 듣네? 그럼 버튼 누르면 되죠 뭐. 나 지금 제주도 가는 중인데 오늘 제주도 날씨 어때? 제주도 날씨는 맑고 기온은 19도예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제가 불필요하게 말을 좀 길게 했음에도 아주 딱 알아서 핵심을 짚어줘가지고 대답을 해주네요. 어우, 좋다. 좋아.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 지금 김포공항에 와 있는데 너무 설렌다. 어떡하지? 김포공항에 도착하셨다니 정말 설레는 순간이겠어요.
여행을 떠나거나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욱 기대되실 것 같아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고마워. 뭐야. 고마워 했더니 대답은 안 해주네요. 그래도 되게 따숩게,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따숩게 답변을 해줍니다. 요즘 이 AI 시스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진짜 목적지에 다 와가기 때문에 영상을 이만 마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갑툭튀 방직턱.